네, 안녕하세요.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이자 음악평론가 배순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부터 에드시런까지 그 중에서도 팝스타들의 해설을 하기 위해 이렇게 제가 나왔는데요. 맨 처음 설명드릴 아티스트는 너무 유명하죠. 비틀스입니다. 영국 대중문화의 어떤 단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이자 뮤지션으로서 지금의 뮤지션들에게도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비단 영국을 떠나서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유명한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틀스의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굉장히 젊잖아요. 이게 1963년 사진입니다. 근데 1963년이라는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아주 중요한데요. 비틀스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는요. 사실상 1964년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면서부터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기 1년 전의 사진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틀스가 영국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고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찍은 겁니다. 그래서 비틀스의 출발을 보시면은 1960년부터 꾸준하게 활동을 시작했지만 맨 처음에는 아이돌과도 같은 밴드였었거든요. 팬들의 환호성을 먹고 사는 그런 아이돌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그때 당시에 비틀스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포착한 게 바로 이 1963년에 찍은 이 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비틀스는 1960년에 활동을 시작해서 함부르크와 리버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라이브 활동을 시작했고 1962년에 Love Me Do라는 곡으로 영국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영국에서 스타이지에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1963년쯤 되면은 영국은 이미 비틀스가 재패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진출이라는 소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미국 진출을 이뤄내기 바로 이전에 생기발랄한 그런 느낌의 사진을 찍고 기념으로 남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이 사진을 찍은 뒤에 1964년에 비틀스는 비틀스의 대표곡이라 할 I Want to Hold Your Hand라는 곡이 1964년 2월 1일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면서 그 유명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하거든요. 영국 밴드들의 미국 침공, 이거를 이렇게 아예 관용어구로 표현을 합니다. 그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처음으로 읽어내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비틀스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전 세계적인 밴드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아이돌 밴드 시절이었던 때가 있는 반면에 1965년, 66년경부터는요. 비틀스가 좀 더 예술적인 면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대중음악사상 유명한 명작들을 막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Hey Jude라든지 Let It Be라든지 다 이 이후에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틀스가 아주 뭐랄까 심각한 예술가가 되기 이전에 정말 해맑았던 시절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 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국에서 1960년 11월에 드디어 의무병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군대 안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청소년들이 뭘 잡기 시작하냐면요. 드디어 기타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기타 밴드 붐이 일어나거든요. 왜냐? 더 이상 군대 안 가도 되니까 의무병제는 사라졌으니까 나는 밴드를 해야겠다. 이런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1년, 62년경에는요. 영국에서 이 기타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기타를 잡고 뮤지션의 꿈을 꿨던 그 청소년들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또한 비틀스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모든 청소년들이 비틀스가 되기를 꿈꾸면서 기타를 잡았고 그거를 1962년부터 서서히 이뤄내면서 1964년에는 미국을 정복하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비틀스의 곡들은 Hey Jude, Let It Be, Yesterday 이런 곡들이지만 사실 이 시기의 곡이 아닙니다. 이보다는 좀 더 뒤에 나온 곡들이고요. 이 시기의 비틀스는 락앤롤 밴드였고요. 그리고 환호성을 먹고 사는 아이돌 밴드였습니다. 비틀스의 출발도 사실은 아이돌이었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노래가 아까 말씀드렸던 Love Me Do 같은 곡이라든지 1964년 조금 뒤에 발표합니다만 이미 사실 곡의 기초는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 Want to Hold Your Hand 같은 아주 신나는 락앤롤 음악들이 이 시기의 비틀즈의 어떤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기타를 잡기 시작하고 비틀즈 같은 밴드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비단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그리고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서 영국이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중에서도 수도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걸 그래서 스윙잉 런던, 이렇게 스윙 춤을 추는 흥겨운 런던 이런 식으로 아예 용어가 정착이 돼버리죠. 그래서 스윙잉 런던, 그러니까 당시 전 세계 대중문화의 흐름을 선도하던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이 또한 비틀즈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틀즈에 이어서 이번에는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의 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진도 굉장히 오래전의 사진입니다. 1964년 사진인데요. 롤링스톤스는 비틀즈보다 조금씩 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틀즈가 먼저 영국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고요. 그 다음으로 영국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게 1962년부터 롤링스톤스가 활동을 했는데 바로 이 롤링스톤스 그리고 프런트맨인 이 믹 제거입니다. 그리고 비틀즈의 미국 시장 진출이 1964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롤링스톤스는 1965년경부터 미국 시장에서 히트곡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스윙잉 런던, 그러니까 런던이 전 세계 문화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시절의 믹 제거의 모습을 정확하게 포착한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때의 그 핀업보이라고 하죠. 방에 이렇게 사진 걸어두는 걸 의미합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 사진을 걸어두는 걸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핀업보이가 이 믹 제거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까지 잘생기진 않았는데 사진이 진짜 잘 나왔어요. 이 대표적인 핀업보이가 바로 이 믹 제거였다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소녀 팬들의 각광을 먹고 살았던 세계 최고의 락밴드의 프런트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롤링스톤스와 믹 제거는 좀 비틀즈와 결이 다릅니다. 비틀즈는 락앤롤로 출발해서 팝 예술로 이렇게 자신들의 커리어를 이끌어간 반면에 롤링스톤스는 하나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블루스 음악입니다. 블루스 음악, 아주 찐득한 블루스 음악을 모토로 내걸었는데 일생 블루스 음악을 파거든요. 그래서 비틀즈보다 조금은 더 마니아적인 음악을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성취는 그에 못지않았던 밴드가 또한이 롤링스톤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3년에 영국 싱글 차트 2위에 오르면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 뒤에 이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영국의 스타다, 핀업보이다 라는 것을 증명했고 1965년에 드디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도 1위에 오릅니다. Satisfaction이라는 곡으로 1위에 오르거든요. 그 곡이 바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오프닝 곡이죠. 오프닝 곡이 30년 넘게 바로 그 롤링스톤스의 Satisfaction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을 쓰고 있어서 제 개인과도 아주 연이 깊은 뮤지션이 바로 이 믹 제거라는 뮤지션입니다. 롤링스톤스의 추천곡은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시그널 타이틀 음악이기도 한 Satisfaction은 당연한 건데 사실 요 사진을 찍을 때보다는 1년 뒤 1965년 히트곡이고요. 1964년에 롤링스톤스가 빌보드 차트에서도 히트곡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6위 곡을 내놨거든요. Time is on my side라는 곡인데 이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무엇보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소설가의 소설에도 나올 만큼 엄청나게 유명한 히트곡이거든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또 롤링스톤스의 Time is on my side라는 곡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팝스타 중에 한 명이죠. 에드 시런입니다. 그림이고요. 그림이고 에드 시런은 사실 미술 쪽이랑 연관이 깊어요. 아버지가 미술사가이자 큐레이터고요. 그 어머니 역시도 맨체스터 시티의 아트 갤러리에서 일했을 정도로 미술 쪽에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이 그림은 에드 시런의 아버지가 알고 있는 초상 화가가 그린 작품이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미술 쪽과 인연이 깊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에드 시런이 관심이 있었던 건 음악이라고 하고요. 에드 시런이 성장한 곳은 서포크의 프레밀링엄 성이 있습니다. 성. 굉장히 유명한 성이 있는데 이 성을 노래한 게 바로 에드 시런의 유명한 히트곡 중에 하나인 Castle on the Hill이라는 곡이 있죠. 그게 바로 에드 시런의 어린 시절의 성을 노래한 그런 곡이 있기도 합니다. 에드 시런은 원래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히 인지도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이 유튜브를 본 엘튼 존,
뭐 영국 음악의 전설이죠. 엘튼 존이 극찬을 보내기도 하면서 조금씩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2010년에 미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냥 미국 가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러면서 미국으로 갔다고 해요. 거리 공연을 하게 되는데 미국 LA 쪽에서 하던 거리 공연에서 아주 유명한 뭐 뮤지션이자 배우죠. 제이미 폭스가 이 에드 시런의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해서 자신의 클럽에 초대를 하죠.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내 클럽에서 연주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연주를 하게 되고 또 이 에피소드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이러면서 에드 시런이 점점 더 스타가 될 채비를 마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데뷔 앨범을 내놓고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에드 시런이 2집을 내놓은 바로 직후거든요. 2015년에 2집을 냈고요. 이게 2016년 그림이니까요. 바로 1년 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2집 같은 경우는 Thinking Out Loud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했고요. 이 곡으로 그래미에서 Song of the Year, 올해의 노래, 그러니까 작곡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이 상까지 수상하면서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게 되죠. 지금 현재까지 에드 시런의 전 세계 앨범 판매고는 1억 5천만 장 이상이고요. 특히나 요즘 세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음악을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듣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곡이 바로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라는 곡이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1위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에드 시런은 연기 활동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틀즈의 노래로 영화를 만든 예스터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에드 시런 본인으로 출연을 해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루프 스테이션이라는 악기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가수이기도 하죠. 루프 스테이션이 뭐냐면은 소리를 저장해 놨다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보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헨리 그리고 스텔라장 같은 뮤지션들이 이 루프 스테이션을 아주 잘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루프 스테이션이라는 악기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것도 바로 이 에드 시런의 공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대표곡으로는요. 역시 그래미상을 수상한 Thinking Out Loud라는 곡하고요. 비록 이 뒤에 발표는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Shape of You 이런 곡들을 아무래도 대표곡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팬들에게는 포토그래프라는 아름다운 발라드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 곡도 함께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에이미 와인하우스입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 소울 뮤지션이었고요. 흑인 소울을 그 누구보다 잘 소화하는 아델 이전에 흑인 소울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물론 흑인 소울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레트로라고 하죠. 흑인 소울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린 주역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젊은 가수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가수 중에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럴 정도로 앨범은 생전에 달랑 2장밖에 안 냈지만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거대했던 하지만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비운의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삼촌 2명이 프로페셔널 뮤지션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환경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겠고 아버지도 재즈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 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하고요. 하지만 9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할머니랑 주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이 손녀가 아무리 봐도 음악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의 예술학교에 다니면서 이 예술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미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기행을 일삼았고요. 하지만 그 기행 못지않게 탁월한 노래 실력을 들려줌으로써 이미 그 학교 내에 에이미 와인하우스라고 음악 끝내주게 잘하는 애가 있다.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많은 증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후에 유명 매니지먼트 사이에 눈에 띄어서 1집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1집이 2003년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보통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점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앨범 판매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앞으로 2집에서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다 라는 예견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죠.
그 1집 때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음악을 미국 DJ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국 사람의 음악을 무지하게 틀었던 DJ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DJ도 무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중에 업타운 펑크라는 곡을 발표하는 마크 론슨이라는 DJ죠. 그래서 이 마크 론슨하고 에이미 와인하우스하고 나중에 발레리라는 곡도 함께하게 되고요. 마크 론슨이 프로듀스를 맡으면서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그런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2006년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2집 백 투 블랙이 나오는데 이 앨범이 말 그대로 전 세계 소울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크게 히트하게 되거든요. 그래미상을 휩쓸고 그러면서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정말 말 그대로 슈퍼스타의 지위에 오르죠. 원래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굉장히 이미지 자체는 뭐랄까 악동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슈퍼스타가 되면서 파파라치에게 시달리고 하면서 점점 더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극단으로 가면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이른 죽음을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항상 그 우울한 느낌 같은 것들이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주변에는 있었는데 바로 그 사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2011년에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세상을 뜬 뒤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블루라는 색을 통해서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생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우울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이 Tears Dry on Their Own 이라는 곡인데 해석하면 이제 눈물은 혼자서 말라가네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곡 역시도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팬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곡인데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n this blue shade 그러니까 이 우울한 그림자 속에서 My tears dry on their own 그러니까 내 눈물은 혼자 말라가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당시에 어떤 외로웠던 심정, 우울했던 심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대변해주는 그리고 이 그림을 또한 정확하게 대변해주는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들 중에는 아무래도 Love is a Losing Game이라는 곡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곡 역시도 결국에는 사랑에 실패했던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자전적인 경험담을 그린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 리헵 같은 경우도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생전에 자신의 경험을 곡 속에 아주 적극적으로 녹여냈어요. 나는 정말 괜찮고 요양원에 가기 싫은데 중독 치료받으러 요양원에 가기 싫은데 왜 자꾸 날 보내려 하느냐라는 가사를 담은 게 또한 이 리헵이라는 곡이고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네, 데이빗 보위입니다. 이름은 다들 아시죠? 워낙에 유명한 팝스타고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죠. 이 사진은 1973년에 찍은 건데요. 원래 데이빗 보이는 1960년대부터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 아폴로 18호와 함께 화제를 모았던 이 곡 역시도 달로의 어떻게 보면 여행을 그리고 있는 곡인데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곡으로 처음으로 거대한 히트곡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데이빗 보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변신을 해야겠다. 이 상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69년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엄청난 히트곡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에 딱 등장해서는 나는 지구인이 아니다. 나는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데이빗 보이가 아니고 지기 스타더스트라는 인물이다 하면서 가상의 캐릭터를 창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972년에 앨범을 내거든요. 세상은 이걸 글램 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글램 락이 뭐냐면요. 글래머러스 락의 준말이에요.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화려하다. 네, 그래서 글램 락은요. 화려한 락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빗 보이처럼 얼굴에 화장을 한다거나 번쩍거리는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을 글램 락이라고 불렀고 그 글램 락의 선두주자가 바로 이 데이빗 보이라는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2년에 그렇게 세상에 글램 락을 처음 선보였고요. 그럼 1년 뒤인 1973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데이빗 보이가 처음으로 영국을 넘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앨범이 바로 알라딘 세인이라는 앨범이거든요. 이 캐릭터 이름이 바로 알라딘 세인이에요. 그런데 이 알라딘 세인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할 텐데 드디어 소망하던 미국 땅에 왔잖아요. 그 두근거림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소망하던 미국 땅에 왔는데 미국 관객은 완전히 낯선 존재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두근거리면서도 긴장되고 아주 기분 좋으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일종의 이중자아죠. 그 이중자아를 바로 이 번개 모양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이 알라딘 세인의 어떤 주제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앨범 역시도 굉장히 크게 히트했고요. 지금은 뭐 데이빗 보이를 상징하는 단 하나의 이미지로 남아있는데 사실 이거는 A컷이 아니에요. 사진을 찍었을 때 이거는 B컷입니다. 그럼 A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A컷이 어디에 쓰였냐 하면은 바로 이 앨범 재킷으로 쓰였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눈을 뜨고 있고요. 여기서는 눈을 감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알라딘 세인이라는 페르소나, 자신의 또 다른 페르소나를 통해서 데이빗 보이가 말하고자 하려던 것,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의 어떤 두근거림이 있는 반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도 있었다. 나는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동시에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다.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모순적인 존재다. 내 기분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빗 보이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캐릭터를 창조하거든요. 계속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바꿔요. 자기 자신을.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캐 시대라고 하잖아요.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잖아요. 그 부캐라는 개념을 거의 지금으로부터 50년도 전에 먼저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데이빗 보이다. 엄청나게 선구자적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데이빗 보이 추천곡들로는요. 이 앨범 전에 데이빗 보이 최초의 대형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 오더티 아무래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앨범에서는 Let's Spend the Night Together라는 아주 신나는 락 음악이 있습니다. 그 곡 한번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이자 음악평론가 배순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부터 에드시런까지 중에서 팝스타들의 그림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정보와 함께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은요, 꼭 오셔서 이 국립중앙박물관 시대의 얼굴전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팝스타들 외에도 좋은 그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악 좋아하시면은 이 팝스타들의 그림도 보시고 이 뒤에 보시면은 음악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거든요. 꼭 한번 오셔서 그림도 구경하시고 음악도 함께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배순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